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함께 비싸진 것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는 구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거래가에 따라 매매보다 전세 중개 수수료가 더 높은 상황도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이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는 이런 중개 수수료는 일부 수도권의 문제다. 거래량 감소로 오히려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불편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 국정감사 받느라고 네.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니 괜찮아요. 예,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90도로 좀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뭐, 네네. 제가 전민기 팀장하고 친하니까 굳이 제작진들이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굳이 중간에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래 금액에 따른 요율이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주택 어떤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 0.9%. 아마 이건 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임대차는 거래 금액 0.8% 이내라고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뭐 시도별로 그다음에 뭐 중개 사별로 또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나머지 기준은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정하는 구조인데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매매하면은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0.5%, 2억에서 6억 원 사이는 0.4%,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예.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중개업소는 200 받고 또 어디는 300 받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전세를 계속 2년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예. 이 수수료율 때문에 처음엔 달라는 대로 다 줬었어요. 근데 이 이내이기 때문에 이건 또 협상도 가능하고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시세는 어떤지 이런 예.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참 수수료 아깝잖아요. 꽤 비싸요. 예. 지금 0.9%인데 지금 서울에 사실은 9억 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9억이라고 치면은 81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물론 예. 이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잘 따져보셔야 될 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의 뭐 한 8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사 안 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하지만 사실 또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달라는 대로 다 주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업소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실은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수료를 대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값이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처럼 이사를 가고 이게 중개업소가 아닌 이상은 다 비싸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예. 중개 수수료 거의 1,000만 원 시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사 비용 하죠. 뭐 또 집에 들어가실 때 인테리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합치면 이사 비용이 뭐 몇 천만 원까지 많이 나옵니다. 깨질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전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전세가 그 뭐 설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그 보호 받기 위해서. 예, 예. 그럼 이 돈 저 돈 또 들어가면은 상당히 높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시죠. 집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예. 이 중개 수수료는 또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집값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 주는 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뭐 저희 같은 이제 국민들의 입장인 것이고 근데 예, 아까 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거래 절벽에 따라서 또 거래를 요즘에 없었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수료율은 올라갔지만
그런 거래량이 줄면 뭐 예. 개수가 10개 하던 거를 만약에 2개로 줄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또 그쪽도 피해가 있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이 수수료율 자체는 지금 집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좀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은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도에 소비자 시장 성과 지수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한 건데 예.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는 53.5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고 수수료를 받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 좀 깎아지는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떤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불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예. 네. 일단은 뭐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가 53.5점이면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신뢰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이게 사실 일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매 거래가 자주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역전 현상도 문제인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전세가가 더 비싸진 곳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7억 원짜리 집을 매매로 계약하면은 중개 수수료가 한 350만 원 내야 되는데 전세로 계약하면 또 560만 원까지 오히려 내야 매매가 되는. 350인데 전세가 560. 이것도 조금 사실은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요율로 따져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에 팔아야 될 집을 사실은 8억 9,900만 원에 내놓으면 또 중개료율이 확 떨어져서 그 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집을 내놓거나 할 때도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계산도 잘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중개소 가셔서 사실은 뭐 집값이 얼마인지 뭐 집 보는 거 외에도 예.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지실 보셔야 될 필요가 것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집 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 계약할 때 예. 중개료 얼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당황하거나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미리 먼저 물어보고서 그 주변 시세는 그동안 비슷한 예. 가격의 집들을 팔렸을 때 혹은 전세로 얻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율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사실 문제는 뭐냐면 네. 최근 이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주인보다는 좀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좀 더욱 불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집 주인에게는 또 수수료 적게 받고 그러니까요. 세입자에게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 집 주인 같은 경우 전세를 꾸준히 주는 분들은 그 특정 중개소를 또 계속 한 뭐 10년간 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랑 거래하니까 단골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좀 깎아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예. 또 알게 됐을 경우에는 좀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별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4203번님께서는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형진 씨 오늘 반찬 토론 뭔가요? 못 들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집값이 함께 오르면서 또 함께 비싸진 게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찬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슬라생 2시간 가자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계속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유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예,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좀 너무 훈훈하게 가는 것 같네요. 아니 중개 수수료가 요율로 정해져 있어서 부동산 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중개업계가 사실 집값을 올린 건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 보니까 누적 개업 공인중개사 1,900곳인데 폐업한 곳이 7,600곳, 휴업이 또 700곳이나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10곳 정도 문 열면 지금 8곳이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개업계도 힘든 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중개업계 많이 힘들고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가 또 활발한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중개 수수료 편차도 심할 텐데 똑같이 낮춰버리면 중개업계의 불만도 클 것 같고 일단은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중개 수수료가 더 낮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집값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3.5에서 6%, 예. 캐나다는 3에서 한 7%,
영국이 2에서 많이 3.5%인데 비싼데. 중개료는 또 매도인 혼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비싸네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매도잖아요. 예. 보통 전세나 이런 게 없어요. 보통 뭐 월세로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예.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팔고 사고 전세 주고받고 이런 게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그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요율이 좀 높게 측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는 비싸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법인 형태 중개 회사가 있어서 예. 부동산 컨설팅도 해주고 세무 회계도 해주고 법률도 해주고 뭐 건축 집 사는 컨설팅 자료까지 제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원스톱 제공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세무사 부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또 따로따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함께 묶여 있어서 이게 케이스별 소요 비용은 한국보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 반찬 맛도 못 봤는데 네. 56분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2부에서 이어갈까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1부 반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내용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면 일단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4%,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0.5%, 9억 원 이상은 0.9%인데요. 자,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값이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성은 제가 방송 5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뭐 어떤 구성이요? 일부에서 끝내지 못하고 네. 중간에 교통 정보 듣고 입으로 넘어오면서 뭐든 시작이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지 않은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개 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원스톱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경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를 함에 있어서 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 소재도 또 불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예. 피해자가 사실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좀 덮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제 보험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거 대비해서 들기는 합니다. 이게 예. 없으면은 공인중개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 금액이 1억 원이 한도여서 예. 이게 뭐 1인당 1억 원이 아니고 그 한 해 동안 발생한 것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뭔가를 잘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보상받는 것도 굉장히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대출은 은행에 묻고 세금은 세무사한테 묻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미국 사례처럼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낸 돈의 어떤 받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계약할 때 그 공인중개사마다 은행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발품 파셔서 좀 그래도 이자율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만족감을 올려준다라고 하면 예. 국민들의 어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은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자,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요즘 변호사들도 부동산 중개업에 좀 뛰어들고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중에 반값 중개료 내건 데도 있어요. 예, 예. 싸게 하겠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도 이렇게 반값 중개 영업하는 곳도 있고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내건 반값 중개 요율 보니까 매매 교환 기준으로 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0.2에서 0.4%. 예.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기준의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쨌든 싸게 하면서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부동산 카페라든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찾아보시면 대충 이제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예. 거기에 좀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결국엔 공인중개소도 이런 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사실은 손님들 발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변해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계도 타다처럼 기존 업계와 좀 플랫폼 업체의 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큰 회사가 뛰어들어가지고 이 중개율을 확 깎아 놓게 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좋지만 수많은 일하시는 또 분들, 영세 중개 그럼요. 사업자분들은 또 망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좀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우리야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개 조금 낼수록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다. 내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시장을 또 혼란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좀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요율 자체를 금액대별로 또 어떤 동네별로 좀 세분화하면 좋은데 아마 예, 그 예. 작업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또 중개업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비싸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또 생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기업의 또 시장 진출은 조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 특히나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꺼려하는 분위기에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만 않은데 그러면서 VR 콘텐츠를 활용해서 집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동산 서비스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VR 콘텐츠를 이용하지만 결국 발품은 또 부동산 중개인들의 몫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시장 논리로 갈 거예요. 중개사 분들도 아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어떤 가격 비교라든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가가지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점만 우리가 좀 주의하고 중개업소도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VR 콘텐츠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업계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중개인 분들은 또 협상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적절한 금액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비자들 위한 요율 구간 명확화 같은 대안도 좀 계속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4256번님께서는 한 건 하면 양쪽에서 수수료 받아서 조금 그 중개 수수료를 내려도 괜찮을 것 같다. 외국 사례는 뭐 매도인만 그렇죠. 주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양쪽 받기 때문에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4876번님은 수수료를 최고로 책정하는 것이 좀 가장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사를 가려면 2달 전인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뭐 석 달이나 그때 됐을 때 사실은 먼저 나가니까 전세 세입자한테 그럼 100% 다 중개료를 내라 이런 예.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도 이제 반반씩 내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는 말 무조건 믿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담당 작가에게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쉬운 주제로 많이 어려웠나요? 예,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오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차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